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2마리를 소개하면서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게 된 3가지 장점과 3가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녀석이 큰 놈인데요. 김모카라고 하는 장모 치와와 종입니다. 2019년 3월에 저희 집에 왔는데요. 저희 아내의 이모께서 이렇게 한 마리를 분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키웠고, 그해 2019년 12월 29일 날 이 녀석 김젤리라고 하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긴 이 장모 치와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분양샵에서 파양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둘째 이 김젤리 이 녀석은 처음에 파양된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PDA라고 하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수술을 시키고 한다고 돈이 제법 많이 들었는데, 젤리? 그렇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견 시장과 반려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건강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파양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그 다음날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았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선천적인 심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양샵에서는 파양된 강아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에는 그 어떤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젤리가 수줍음이 많아서 이래요. 젤리는 엄마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잠시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영상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 2019년 3월부터 지금 현재 2021년 3월까지 이렇게 약 2년 가까이 첫째 모카를 키웠고, 둘째는 1년 4개월 정도를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카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 변화를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하고, 집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집에서 강아지를 3마리나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강아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다고 해서 이모께서 키워보라고 주신 김에 잘 키워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지 않는 시간은 거의 모카랑 떨어지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이 녀석은 엄마랑 계속 붙어 있었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조금 놀아주고 하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출근할 때 배웅을 해주고 퇴근하고 오면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이 2마리가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둘 중에 한 마리가 잠시 어디 가 있기만 해도 뭔가 집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식구처럼 어우러져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체감하시겠지만 2021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통계로는 우리나라 10가구 중에 4가구가, 그러니까 40%죠. 4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겠죠.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이 강아지들 키우면서 느꼈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라고 하지만 사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간식비가 쏠쏠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사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진료 한번 받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듭니다. 물론 잘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매달 받는 검진 같은 경우에는 1, 2만 원의 적은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병원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이 어수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온다고 집이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방방마다 배변 패드를 깔아 놓아야 하고 강아지 털이 의외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되고 바닥도 자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왔을 때는 아무 곳에나 오줌을 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오줌을 싸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변을 하는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는 깨끗하지만 대신에 크다 보니까 이제 소파에 올라가거나 침대에 올라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밀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많이 어수선합니다. 바닥에 강아지들 놀라고 하는 그런 인형들도 많이 깔아놓고 그렇기 때문에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점은 집에 빨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고양이랑 달라서 주인을 굉장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없으면 티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이 이렇게 장기간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는 강아지를 데려가야 되죠. 제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고양이는 일주일 정도 혼자 있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강아지는 수시로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 이상으로 집을 비우게 될 경우는 같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 호텔 같은 곳에 며칠 밤을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비용이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주말에 여행도 자주 가고 했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못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강아지가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의외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그런 곳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돈이 많이 든다, 집이 어수선해진다, 집을 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장점이 굉장히 알찹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면 얻게 되는 장점은 웃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항상 웃습니다. 녀석이 이리저리 혼자 돌아다니다가도 은근슬쩍 저한테 와서 계속 몸을 부대끼고 안아달라고 하고 먹이를 달라고 계속 보챕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표정 변화가 큰 편도 아닌데 강아지를 마주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아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늦은 밤 학원을 갔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강아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뛰어가죠. 그러면 안아주고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들어와서 집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점은 가족의 공통 관심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주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중학생이고 딸은 초등학생인데요.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고 각자 생활 바운더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공통적인 주제로 얘기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카와 젤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족이 모이면 녀석들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어제 뭘 했다, 얘가 무슨 행동을 했다 하면서 서로 좋아서 깔깔 웃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공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은 대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가족애가 돈독해집니다. 이게 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얻게 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긴다는 것은 가족애를 돈독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 중 한 가지를 보완하는 것인데요. 바로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집안이 어수선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치워야 됩니다. 아내도 자주 청소를 하고 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고 핥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강아지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게 되는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웃는다, 두 번째 가족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해지고 집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키우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추억과 많은 재미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의 내용이 아닌 저희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게 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자기계발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